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 강좌에 이어서 랩뷰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환경에서도 그 랩뷰 작업 소스 코드인 vi 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vi 파일 뷰어의 기능을 구현하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실습할 내용에 이제 그 코딩 양이 많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참조하는 서브 vi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사용한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메인 vi에 해당하는 코드에 대해서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vi 코드의 그 코드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벤트가 지금 5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코드를 살펴보면은 프로퍼티 노드로 이제 클리어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의 값 신호라고 하는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참으로 설정하시게 되면은 vi가 시작됨과 동시에 프로그램적으로 클리어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되는 이벤트를 발생시켜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래쪽에 보면은 클리어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 구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프론트 패널에 해당하는 인디케이터와 블록 다이그램에 해당하는 인디케이터 값을 인보크 노드를 사용을 해서 초기 값으로 설정해 준다는 의미가 되겠고, 그리고 클리어 같은 경우는 프로퍼티 노드의 값 신호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하시려고 하면은 기계적 동작이 스위치 형태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참값으로 했기 때문에 초기화 작업이 다 끝나면은 다시 거짓 상태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을 해서 클리어 값을 거짓으로 설정해 주는 동작을 수행하겠고요. 자, 그리고 뷰 값이 변경이 됐을 때 그때 이벤트를 살펴보면은 여기에서는 뷰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 값이 변경이 되면은 로드 파일 패스라고 하는 그 경로 입력 컨트롤을 통해서 입력받은 경로 값을 서브 vi에 입력으로 인가해 줍니다. 그래서 서브 vi가 2개가 호출이 되는데요. 아이콘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서브 get 프론트 패널 이미지라고 하는 서브 vi가 있고, 또 하나는 서브 get 블록 다이그램 이미지.vi라고 해서 이제 프론트 패널의 코드의 이미지 정보, 그 다음에 블록 다이그램 코드의 이미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서브 v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서브 vi의 출력으로는 그림 인디케이터 출력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프론트 패널이라고 하는 그림 인디케이터의 표시가 되고, 또 하나는 블록 다이그램이라고 하는 그림 인디케이터의 표시가 되도록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미지 인디케이터를 표시를 할 때 그 그리기 영역 사이즈를 이 서브 vi에서 계산을 해서 출력으로 내보내 주고, 프로퍼티 노드의 속성을 이용을 해서 이 드로우 사이즈를 설정하도록 운영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서브 vi에 대해서 먼저 코드를 살펴보면은 서브 get 프론트 패널 이미지.vi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입력으로 인가받은 그 경로에 해당하는 정보를 vi 참조 열기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를 해서 이 관련된 경로에 해당하는 vi에 참조 번호를 취하신 다음에 그 참조 번호를 인보크 노드에 인가를 하시고, 인보크 노드 속성 중에서 프론트 패널 이미지 얻기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메소드에서 운영을 하실 텐데요. 여기 보면은 visible area only라고 하는 값을 거짓으로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 뎁스는 8로 설정을 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 데이터를 패턴화된 픽스팩 그리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출력으로 그림 형태로 출력을 얻으실 수 있게 되겠고, 그리고 관련된 서브 vi의 출력으로는 드로우 사이즈 정보를 계산해서 출력으로 내버려 줄 텐데요.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라이트, 레프트, 탑, 바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라이트에서 레프트를 빼면 그 이미지의 폭 정보를 구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뺀값을 절대값을 취하고, 그 다음에 부호 없는 32빗 정수형 데이터 타입으로 변화를 해서 위드스 값에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탑에서 바텀을 뺀 다음에
부호를 없애기 위해서 절대값을 취하고, 마찬가지로 unsigned 32빗 정수형 타입으로 변화한 다음에 하이트 정보에 인가하셔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제 피치라고 하는 거는 이 서브 VI의 인디케이터의 드로우 사이즈를 결정하는 건데, 이 부분은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사이즈 정보만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메인 VI에서의 이 관련된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 인디케이터를 표시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운영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블록 다이그램을, 이미지를 얻는 서브 VI 같은 경우도 입력으로 인가한 로드 파일 패스 정보로부터 그 관련된 패스에 해당하는 VI의 참조 번호를 VI 참조 열기 함수를 이용해서 취하신 다음에 인보크 노드 속성 중에서 블록 다이그램 스케일된 이미지 얻기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뎁스는 8로 설정하신 다음에 이미지 데이터를 출력으로 얻어서 마찬가지로 패턴화된 픽스맵 그리기 함수를 이용해서 그림 인디케이터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위드스하고 하이트 정보를 구하신 다음에 사이즈라고 하는 라벨을 갖고 있는 클러스터 형태의 인디케이터 출력을 내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VI 참조를 열었으면은 이제 참조 닫기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이 다 완료된 참조 번호는 종료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뷰라고 하는 값을 변경을 했을 때 결국 프론트 패널, 그 다음에 블록 다이그램이라고 하는 라벨을 갖고 있는 두 개의 그림 인디케이터에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미지, 그 다음에 블록 다이그램의 코드 이미지를 표시를 해주도록 운영할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세이브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프론트 패널과 블록 다이그램에 있는 이미지를 이제 파일로 저장할 겁니다. 그래서 파일로 저장할 경로 같은 경우는 베이스 경로는 로드 파일 패스 정보를 베이스 경로로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서브 세이브 이미지.vi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vi의 입력으로는 저장할 베이스 경로 정보, 그 다음에 프론트 패널을 저장할 거냐, 블록 다이그램을 저장할 거냐 선택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다음으로는 이미지 정보를 입력으로 인가받을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코드를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워크스페이스로 프론트 패널이 인가되게 되면은 문자열이 프론트 패널 언더바가 출력이 되고, 블록 다이그램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블록 다이그램 언더바가 출력이 되겠고요. 결국에는 입력으로 인가한 그 베이스 경로를 이용을 해서 패턴치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이 경로 정보에서 결국에는, 그래서 경로 분리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이 베이스 경로 중에서 파일의 이름을 따로 분리할 수가 있고, 그 파일의 이름 중에서 마침표를 이제 정규식으로 해서, 마침표를 정규식으로 할 때는 앞에 이렇게 달러표를 표시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마침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값, 즉 파일의 이름 정보만 얻으실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뒤에 테일 프레픽스 쪽에는 프론트 패널 언더바 또는 블록 다이그램 언더바가 붙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이 있고, 그 뒤에 테일 부분에는 .jpg라고 하는 이름이 생성이 돼서 결국에는 저장 jpg 파일로 쓰기 함수의 입력으로 경로를 인가하실 때 이 관련된 파일의 이름을 만드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저장을 할 때 그 저장할 경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는데, 이 경로는 경로 만들기 함수를 이용을 하고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VI가 있는 동일한 경로에 VI 이미지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파일 또는 폴더의 존재 확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관련된 폴더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 동작도 하지 않겠지만, 폴더가 없는 경우에는 폴더 생성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VI 이미지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 폴더 안에 다음과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JPG 파일 저장할 이름을 인가해 주신 다음에 이 JPG 파일 쓰기 함수의 입력으로 경로 정보 인가하고, 그 다음에 입력으로 인가받은 이미지를 그림을 픽스맵으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미지 데이터를 변화를 해서 JPG 파일 쓰기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원하는 파일 이름으로 VI 이미지라고 하는 폴더에 이미지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와 같이 프론트 패널 이미지와 그 다음에 블록 다이그램 이미지를 JPG 파일 포맷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VI를 종료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측 상단의 X 버튼을 눌러서 패널 닫기 물음표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버린 물음표 함수는 참으로 해서
VI가 닫히더라도 VI 파일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도록 운영할 거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이 참이기 때문에 VI가 정지가 되겠고요. 스탑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이 참이되기 때문에 VI가 정지가 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이 메인 VI에 해당하는 코드를 직접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미리 폴더를 만들어 놨고요. 자, 이전 강좌에 다음과 같은 메인 VI와 그 다음에 그 레뷰 프로젝트 파일을 운영하고 있었죠. 그리고 원래는 이제 서브 VI 폴더에는 이제 아무런 파일도 없었는데 다음과 같이 get front panel image.vi와 그 다음에 get block diagram image.vi 그 다음에 서브 save image.vi를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프로젝트 파일을 실행하시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전 강좌에서는 vi 파일 뷰어 UI 구현하기라고 자 프로젝트 파일의 이름을 정했는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이름 바꾸기에서 자 여기에서는 vi 파일 뷰어 기능 구현하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폴더에서 이 부분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메인 VI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 강좌에서는 메인 VI의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만 다음과 같이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죠. 그냥 스탑이라고 하는 버튼이 자,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VI를 정지하기 위한 간단한 이벤트만 구현해 놓은 상태인데요. 여기에서 앞서 자, 이론에서 설명드린 이 세 개의 VI 파일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get 블록 다이어그램 image.vi도 가져오시고 프론트 패널도 가져오시겠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 이미지 이 세 가지 서브 VI를 미리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제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클리어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먼저 등록을 해 볼게요. 자, 이벤트 구조를 테두리를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겠고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자, 클리어라고 하는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하나 등록하겠습니다.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이고요. 자, 여기에서 클리어라고 하는 버튼은 관련된 케이스에 넣어 주시겠고요. 아,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아직 프론트 패널과 블록 다이어그램에 이미지 인디케이터를 만들어 놓은 게 없네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여기 보면은 자, 도움말을 보시게 되면은 get front panel image.vi가 있는데 여기 출력해서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라벨을 자, 프론트 패널이라고 하겠습니다. 프론트.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블 클릭 하시게 되면은 자, 프론트 패널에 관련된 자, 인터페이스 부분이 딱 가시게 되겠는데 이거를 탭 컨트롤 중에서 프론트 패널 쪽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라벨을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서브 get block diagram image.vi에서도 자, 이 이미지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자, 블록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시면 블록 다이어그램이 있고 다음과 같이 이거 잘못됐네요. 자, 이 부분을 자, 컨트롤 Z로 원상 복귀하시겠고 탭을 블록 다이어그램 탭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이 관련된 탭에 블록 다이어그램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두리가 보이는데요. 이 테두리도 자, 도구 팔레트를 이용해서 보이지 않도록 해볼게요. 자, T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투명하게 하겠다는 거죠. 트랜스페런트가 되겠고 다음과 같이 보이지 않도록 운영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블록 다이어그램에 있어서 자, 클리어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프론트 패널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생성에 자, 인보크 노드에 가보시게 되면은 기본 값으로 다시 초기화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걸 가져오시겠고요. 또 블록 다이어그램에 대해서도 생성에 인보크 노드에 기본 값으로 다시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클리어 버튼 같은 경우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기계적 동작을 보시게 되면은 놓을 때 지금 렛치로 되어 있네요. 그럼 이거를 놓을 때 스위치로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그 불리언 컨트롤 같은 경우는 스위치 형태가 되어야지만 프로그램적으로 이벤트를 발생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클리어에 대해서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 신호라고 하는 속성을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에라 클러스터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 클리어 값을 참으로 하시게 되면은 VI가 실행이 되자마자 이 관련된 클리어 이벤트가 발생을 하겠고, 이벤트가 발생하면 여기에서 자, 이벤트를 처리하고 나서는 이 클리어 값을 다시 자, 값으로 하신 다음에 거짓으로 초기화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자, 클리어에 대한 자, 이벤트 처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주석으로 기본 값으로 다시 초기화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한 거죠. 자, 다음으로는 자, 뷰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를 할 때는 지금 화일 루프 사이즈가 살짝 작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화일 루프 사이즈를 우선 살짝 키우도록 하겠고요. 자,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자, 뷰라고 하는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등록하도록 하겠고요.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이고 뷰 버튼은 관련된 케이스에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로드 파일 패스 정보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선은 먼저 프론트 패널 이미지를 먼저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자, 서브브의 입력으로 경로 정보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블록 다이그램에 대해서도 자, 경로 정보를 동일하게 인가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는 결국엔 이제 이 프론트 패널에 이제 그 실제 드로우 사이즈를 결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생성에 자, 프로퍼티 노드에 자, 그리기 영역 크기라고 하는 자, 속성이 있습니다. 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 자, 그리기 영역 크기는 이제 내가 불러오고자 하는 VI 파일에 따라서 이게 의존적인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가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오늘 시스파일 내용에서는 불러오고자 하는 VI 파일의 프론트 패널의 사이즈 규격에 맞게끔 표시를 해주도록 유동적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여기서 에라 클러스터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 프론트 패널을 표시해줬다 그러면 블록 다이그램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블록 다이그램에 대해서 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그리기 영역 크기 속성을 가져오시고 시그널 변경하신 다음에 자, 서브브의 출력 값을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뷰 값이 변경이 됐을 때 프론트 패널과 자, 블록 다이그램의 이미지 인디케이터에 원래 불러오고자 하는 VI의 그 사이즈만큼에 해당하는 크기로 이미지로 표시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뭐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코드는 앞서 보신 것과 같이 자, 프론트 패널 자, 이미지 얻기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메소드를 사용한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피처라고 하는 거는 이 서버 VI의 피처 인디케이터이기 때문에 뭐 굳이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블록 다이그램에 자, 스케일된 이미지 얻기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 데이터를 취득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패턴화된 자, 픽스맥 그리기 함수를 사용하셔가지고 그림 인디케이터에 자, 이미지를 표시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세이브라고 하는 자, 이벤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세이브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자,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케이스에 자, 세이브 버튼을 옮겨 놓도록 하겠고요. 자, 기계적 동작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계적 동작은 자, 렛치고요. 방금 전에 뷰 같은 경우도 기계적 동작은 렛치로 운영합니다. 지금 클리어만 자, 스위치 형태로 운영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탭이라고 하는 거는
이 관련된 화일루프 안에 다음과 같이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이브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제 이 서브 세이브라고 하는 VI를 두 번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한 번은 이제 프론트 패널을 저장하고 또 한 번은 블록 다이그램을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련된 서브 VI가 자, 두 번 호출되셔야 되겠고요. 우선 이 로드 파일 패스 정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거를 만약에 다음과 같이 자, 프로퍼티 노드를 사용하고 싶지 않자 그러시면은 이 로드 파일 패스를 이 이벤트 구조 바깥쪽으로 빼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빼서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와이어 정리를 하겠고 자, 세이브에서도 이 관련된 정보를 자, 베이스 저장할 파일 경로 정보로 인가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서버 VI를 만들 때 자, 입력으로 인가한 그 패스 정보를 바로 출력으로 내보내 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 우선 첫 번째로는 자, 여기에 보면은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 자, 상수를 하나 만들고 첫 번째는 이제 프론트 패널로 하겠고요. 두 번째는 자, 블록 다이그램을 하겠습니다. 프론트 패널 이미지와 블록 다이그램 이미지를 각각 JPG 파일 포맷으로 저장하겠다는 의미가 되어 있고요. 자, 입력으로는 이제 이미지 정보를 인가해 주시면 되는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여기 프론트 패널 우선 여기에서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을 하시겠고 또 블록 다이그램에 대해서도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 정보를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프론트 패널 이미지를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 이미지 정보를 다음과 같이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 자, 이 부분에 와이어를 지우시고 에라 클러스터 연결시켜 줘서 블록 다이그램 연결시켜 주시겠고요. 블록 다이그램의 이미지를 서브 VI 입력으로 인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세이브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 처리도 다 완료가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 부분을 자, 코드를 좀 최적화하기 위해서 자, 필요한 부분들은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패널 닫기 물음표에 대한 이벤트를 하나 등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이 VI를 선택하시겠고요. 여기서 패널 닫기 물음표라고 하는 값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자, 버린 값은 참으로 해서 VI가 정지가 되더라도 닫히지 않도록 하겠고요.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참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코드를 자, 이벤트 구조의 사이즈를 가장 작게 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딱 최고네요. 다음으로는 이제 화일 루프 사이즈도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거짓 상수에 대해서 와이어의 크기를 최적화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 실제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신 다음에 로드 파일 패스 정보 처음에 실행하게 되면은 자, 클리어 값이 자,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프론트 패널과 블록 다이그램의 이미지 데이터를 다 초기화를 해줬고요. 자, 로드 파일 패스에서 서브 VI를 한번 열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save image.vi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런데 지금 에러가 발생을 했네요.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파일의 경로 정보가 제대로 인가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로드 파일 패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인가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이론에서와 같이 와이어를 지우시겠고, 이 관련된 이벤트, 자, 케이스 안에서 로드 파일 패스 정보를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경우에, 자, 여기에 대해서 생성에,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로드 파일 패스 정보를 구한 다음에, 자, 세이브 하실 때도 이 관련된 정보를, 자,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동작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탑 하시겠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관련된, 자, 정보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자, 실행하시겠고, 자, 클릭하시고, 서브 세이브 이미지.vr을 선택하신 다음에, 자, 뷰를 누르시게 되면은, 서브 세이브.vr의 이미지에 해당하는, 자, 프론트 패널 이미지와 그 다음에 블록 다이그램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케이스 구조가 있어 가지고 에러 없는 경우에 대해서만 지금 표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 프론트 패널인 경우와 그 다음에 이 불리언 값이 거짓인 경우에 대해서만 나오고 있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서브 vi 코드가 저장이 될 때에 마지막 컨디션 정보를 그대로 이미지로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서브 세이브 이미지.vi가 마지막으로 저장될 때 형태가 다음과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실습할 내용에 이 vi 파일 뷰가 vi의 모든 케이스 구조라든가 기타 등등의 코드들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지원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프론트 패널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프론트 패널 사이즈가 너무 커서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공간을 지금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또 속성 중에서 이미지 인디케이터의 속성 중에서 이제 그 줌을 얼마 정도 할 것인지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일 다운 시켜서 이미지를 표시하게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클리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다시 또 제거가 되겠고, 다시 이번에는 자, 블록 다이그램 이미지.vr을 선택하고 뷰를 누르시게 되면은 블록 다이그램 코드는 이제 지금 보이고 있는 화면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지만 프론트 패널 같은 경우는 또 보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미지로 저장이 될 텐데, 지금 보니까, 자, 여기 있네요. vi 이미지라고 하는 폴더가 생성이 됐고, 여기 안에 이미지 파일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은 블록 다이그램 코드, 그 다음에 프론트 패널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미지 파일로 저장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클리어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 이미지.vr을 선택하신 다음에, 자, 뷰를 누르시게 되면은 블록 다이그램은 깔끔하게 보이는데, 자, 프론트 패널은 여전히 좀 보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형태로 표시가 되고 있네요. 또 세이브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또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 랩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PC 환경에서도 그 랩뷰의 작업 소스 코드인 vi 파일을 불러와서 프론트 패널과,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이미지 형태로 확인하는 뷰어에 대한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할 코드가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관련된 코드를 베이스로 해서 본인이 좀 더 어떤 뷰어를 더 완성도 있게 만드는 작업을 추가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